안녕하세요. 저는 차도리 유미쌤 차유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웨비나 3, 4, 5 그래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다양한 액티비티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또 조금 있으면 할로윈이잖아요. 그래서 할로윈에 대한 이제 준비 많이 필요하지 않고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는 간단한 게임들도 많이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할로윈 아직 준비 안 했는데 뭔가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끝나기 전에 또 이벤트를 하나, 깜짝 이벤트를 열 건데요. 지난번에 해보셨던 분들은 다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웨비나 중간중간에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증할 수 있는 화면 하나 캡처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웨비나에서 좋았던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기에 대한 것은 세미나 끝나고 나서 우리 매니저님이 잘 올려주실 거니까 네, 그거 보시고 그리고 참석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웨비나 시작하도록 할게요. 화면 잘 보이시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교재는 3, 4, 5 그래머입니다. 네, 3, 4, 5 그래머는 초등 3, 4, 5학년을 위한 문법 교재로 오늘은 아주 쉽게 그리고 또 재미있게 문법을 배울 수 있는 교재로 쉬운 문법 교재 3, 4, 5 그래머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자, 제가 3, 4, 5 그래머 교재를 먼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뒤로도 보이시지만 이렇게 총 3권의 교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생용 교재고요. 그리고 3, 4, 5 그래머는 이렇게 교사용 교재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게도 이 교사용 교재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PDF로.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도 제가 교재 설명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 4, 5 그래머 교재 관심 있는 분들 우리 아이 문법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그 고민을 같이 해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네, PPT로 돌아와서 자, 오늘 웨비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요. 왜 3, 4, 5 그래머를 가지고 수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3, 4, 5 그래머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 있고 이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수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머 재미있는 액티비티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로윈에 사용하면 좋을 액티비티들 그리고 유용한 또 웹사이트들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Y345 그래머라고 해서 그래머에 대해서 그리고 그래머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 특히 초등 친구들에게 그래머가 어떠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지 부분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grammar 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grammar is the whole system and structure of a language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언어를 이루는 어떤 구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이 grammar가 어떤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가 여기 나와 있죠. grammar는 effective communication 그래서 뭔가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머를 왜 우리가 배워야 하는지를 제가 간단한 문장으로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I like cooking ducks and geese. 네, 여기를 잘 보시면 굉장히 무서운 문장이 탄생했습니다. I like cooking ducks and geese. 정말 할로윈에 맞는 그런 무서운 문장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문장에 잘못된 점이 있죠.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문맥상 그리고 이해하게 되게 너무 무서운 이런 호러 이런 이해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콤마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I like cooking ducks and geese 이렇게 해서 내가 요리하는 것 그리고 강아지들 그리고 아이들을 좋아한다라는 문장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의미 전달이 완벽하게 되는 거죠. 콤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이런 것들이 바로 문법이에요. 그래서 문법은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냐면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뭐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어떤 혼란도 막아주고, 그리고 뭔가 잘못된 오해를 하지 않게 도와준다. 이런 것들이 문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한 문장이지만 문법이 왜 중요한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문법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보다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제대로 말하고 쓸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초등 중등에서는 이제 수행평가, 그리고 또 중등 가서는 지필평가를 보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문법입니다. 자, 그러면 초등 중등 영어 평가, 이렇게 제가 표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초등하고 중학교 1학년까지는 모두 다 100% 수행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중2부터 중3까지는 이제 지필평가가 들어가서 이렇게 수행평가와 지필평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지금 굉장히 비율이 처음에는 30, 30, 3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수행평가와 지필평가가 같이 되다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1 같은 경우는 다 수행평가 100%죠. 그래서 쓰기, 말하기, 포트폴리오 이렇게 들어갔는데 중2부터 중3까지는 이제 지필교과서와 수행평가의 비율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이제 중등, 중1, 중2에서 중3까지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가 나오는데, 자, 초등 같은 경우는 100% 수행평가, 과정 중심 평가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과서 내에 핵심 문장과 어휘, 그리고 완전한 문장으로 쓰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완전한 문장으로 쓰기라는 것은 결국엔 문법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소문자, 구두점, 띄어쓰기. 초등학교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중1 같은 경우는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100% 수행평가인데 성과 진로 탐색을 위한 자유학년제, 그리고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로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중1이 중요한 것이 이제 문법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뭐 투부정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아이들이 이게 도대체 뭐지? 그냥 영어로만 된 문법 교재를 쓰다가 이제 중학교가 된 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좀 막 많이 생소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중2, 중3 때는 이제 지필평가, 수행평가가 생기는데 이때의 비율은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중2 때부터가 문법이 점점점 중요해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탄탄하게 잡아줘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1학기 중1이에요. 그래서 말하기, 쓰기, 포트폴리오에서 어떻게 비중이 되는지, 평가 시기가 어떤지, 그리고 영역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채점을 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글씨가 좀 작게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PPT 올려드리면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까 그때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이 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문법과 어휘를 오류 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말하기도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배운 문법과 어휘를 오류 없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채점 포인트가 되죠. 쓰기도 마찬가지로 문법과 어휘를 오류 없이 정확하게 이거예요. 자, 이렇게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각각 과목의 기준안을 보시면, 평가 방법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여기도 보면 중요 문법과 어휘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정확한 문장을 쓰기, 이런 식으로 중2, 중3 이렇게 평가 기준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그러면 학교에서 지금 중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이제 정보를 얻으시니까 아실 수 있는데 아직 초등학교 엄마들은 우리 애가 나중에 중학교를 갈 때 어떤 식으로 배우고 어떤 평가가 있는지를 좀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내 아이가 갈 만한 학교, 그 인근 학교를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아주중학교라는 곳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기 그 사이트를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주중학교에 들어왔어요. 지금 첫 페이지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네. 이렇게 넘어왔나요? 네. 이제 여기서 같이 보실 건데, 여기서 그 밑으로 가시면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이제 학교 페이지만 조금씩 달라요. 여기는 바로 이렇게 학교 알림이라고 바로 보이게 되어 있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학교에 대한 그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급식 정보, 학사 일정, 학생 현황. 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육 활동이에요. 그래서 교육 활동이 우리 이 학교는 어떤 것을 중점해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지금 볼 것은 수업 일수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교과별 학년별 교과 진도 운영 계획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를 이제 받아보시면 중1, 중2, 중3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 영어죠. 그래서 다운을 받으셔서 영어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될 건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2001학년도 거지만 이걸 미루어서 내년에도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되고 또 아이가 중학교 가기 전에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니까 네, 꼭 한번 내 아이가 갈 만한 학교를 미리 한번 정보를 검색하셔서 학교 알림이 보셔서 정보를 가지고 아이들 이제 중학교 가기 전에 특히 이번 겨울방학에 준비를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PPT로 돌아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퓨처에서 교재, 문법 교재, 초등 문법 교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각각의 특징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My First Grammar 같은 경우는 초등 저학년 문법 기초 교재로 첫 교재로 굉장히 좋은 교재고요. 게임과 활동을 통해서 재미있게 문법을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3, 4, 5 그래머는 초등 3, 4, 5학년을 딱 타겟으로 잡고 있는데 한글로 되어 있어서 문법 용어를 포함해서 문법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3, 4, 5 그래머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My Next Grammar가 있는데요. 이거는 초등 고학년을 위해서 문법 교재로 문법을 좀 배웠던 친구들, 이제 기초가 조금 있는 친구들이 다음에 단계로 이제 수업을 하면 좋은 그런 교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재 중에서 이 레벨을 지금 표를 보시면 이 정도의 레벨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많은 교재 중에서 3, 4, 5 그래머를 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 자, 3, 4, 5 그래머의 특징은 문법적 오류 없이 글을 쓸 수 있도록 돕는 초등 필수 영문법으로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게 될 문법 용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3, 4, 5 그래머를 통해서 문법 기초를 탄탄히 하면 이제 중학교 가서 수행평가 또는 지필평가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우리가 이 멋진 교재 3, 4, 5 그래머를 소개를 해볼 건데요. 자, 먼저 교재의 구성입니다. 교재의 구성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용 교재가 이렇게 3권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거는 이퓨처에서 정말 큰 맘 먹고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교사용 교재를 다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 없잖아요. 교사용 PDF 파일로 이제 자료가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수업을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워크시트이 다양하게 있고요. 또 테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 자료는 또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교사용 PDF 파일이 있다는 것, 이것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 4, 5 그래머의 교재 특징인데요. 자, 먼저 쉽고 재미있는 나선형 교육과정, 기초부터 탄탄 이 세 가지의 키워드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나선형 교육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점점점 누적해서 반복해서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그리고 기초부터 영어 문장 쓰기에서 점점점 글을 쓸 수 있는 이런 실력까지 쌓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재의 특징이고요. 특히 한글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문법인데 왠지 굉장히 친숙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 이 교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교재 유닛 1의 명사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설명이 길지 않아요. 그리고 그림과 함께 귀여운 그림, 이렇게 실사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이런 설명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읽으면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형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점점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성장에 맞춰서 단계를 맞춰서 교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내 수준에 맞게 학습을 점점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점점 반복 확장으로 쭉 학습의 효과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선형 교육과정 그리고 이 실러버스를 보시면 명사에 대해서 배우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명사, 복수 명사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면서 조금씩 확장이 되어 간다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부터 하나의 명사 오늘 여기까지 딱 하고 끝내 이게 아니라 학습을 이번에 했다면 2권에서 3권에서 점점점 많이 배워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하고 누적해서 반복 학습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기초부터 이제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가 쭉 표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기초 문법도 배우고 그리고 실생활에 맞게 글을 쓰고 또 이런 실력을 쌓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다지기 그리고 단계별 학습, 라이팅 그리고 복습까지 누적해서 계속 학습을 할 수 있게 단계가 굉장히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수업을 하실 때도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배우고 활용하고 다시 복습하는 단계가 쭉 교재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시제 일반 동사의 부정문 이쪽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문법 설명이 장황하지 않고 눈에 딱 들어오죠. 그래서 아이들이 문법 용어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도 알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림하고 예시를 통해서 문장을 보면서 실제 사용 방법을 익힐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법이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법을 배우는 것이 그냥 내가 지식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내가 이걸 활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그림 보시면 굉장히 귀엽죠. 그림을 보면서 재미있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 교재의 특장점입니다. 그래서 배운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그림 보시면 색에 대해서, 컬러에 대해서 배우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컬러가 없는 문제부터 컬러를 하나하나 넣어가면서 직접 이거는 무슨 색이라는 것도 딱 아이들이 보면서 이제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뭐 그림자를 보면서 추측을 해서 문제를 푼다든지 해서 재미있고 좀 약간 아이들이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흥미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문제를 보시면 한번 그냥 단순하게 빈칸을 딱 하나 단어를 채워 넣는 게 아니라 맞는 걸 고르고 또 그림에 일치하는 것을 또 고르고 이렇게 여러 번 생각을 하고 여러 문제를 같이 풀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문제를 보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고 이걸 판단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러니까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고 내가 아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내가 배운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문제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이들이 재미있는 표를 보고 또는 만화를 보면서
실생활에 되게 밀접한 이런 표현들을 직접 정리하고 글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보고서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표를 보면서 내가 이날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얘를 써줘야겠다라는 것들을 유추해서 그림을 보면서 내가 선택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라이팅을 하면서 아이들이 나도 모르게 중학교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수행평가를 또 준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내가 문장을 직접 쓴다는 자신감도 얻게 된답니다. 그리고 반복 및 완벽 정리. 내가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내가 잘 못했던 것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개념은 여기에 유닛에 뭐가 있는지 설명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복습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것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삼수어 그래머의 부가 교재, 부가 자료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테스트, 워크시트, 그 다음에 PPT, PDF 파일, 그리고 차트, 실러버스까지. 자, 먼저 단어 테스트, 유닛 테스트, 그리고 중간 기말고사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내가 배웠던 단어들, 그리고 각각 유닛에서 틀렸던 거, 맞는 거, 내가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테스트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출력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단어를 한번 다시 써보고 연습을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워드 프랙티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출력하셔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숙제를 내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라이팅 워크시트이 있어서 이렇게 주어진 말을 단어를 막 섞여 있는 것을 착착착 맞춰서 써주는 것. 아이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잘 못하거든요. 어순에 맞게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수업을 하실 때 숙제로 내시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추가적으로 학습을 할 때 이제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이런 워크시트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따 소개해드릴 게임에서도 활용하실 때 이 워크시트를 활용하시면 내가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또 편리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PPT 파일도 제공이 돼요. 그래서 수업을 하실 때 내가 뭐 온라인이 안 된다거나 하실 때는 이렇게 띄워놓으시고 수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PDF 파일도 있기 때문에 교사용 자료가 다 제공이 되니까 수업을 하실 때 조금 더 준비하시는 것도 수월하시겠죠. 그래서 정답도 하나하나 내가 다 알려주지 않아도 되고 바로바로 아이들이 보면서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된 것들도 꼭 자료 활용하셔서 수업을 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머 차트가 있는데요. 그래머 차트는 출력을 하셔서 아니면 좀 더 크게 뽑아서 아이들에게 이제 벽에다 붙여 놓으신다던가 아니면 책에다 껴놓고 아니면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하셔서 아이들이 배운 내용 그리고 이제는 오늘은 이걸 배울 거다라는 것들도 미리미리 한번 눈으로 훑어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굉장히 또 도움이 돼요. 그래서 꼭 활용을 하셔서 그리고 실러버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나간다. 수업을 한번 구성을 할 때 이렇게 어떻게 나가면 좋겠다는 것들도 이 실러버스를 보시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자료들은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래머 액티비티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우리 3, 4, 5 그래머 교재를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교재를 활용해서 어떻게 재미있게 풀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선에 노랗게 감춰놨어요. 이렇게 감춰놨는데 이 부분을 가림으로써 아이들이 여기에 들어간 단어가 뭘까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보여주지 마시고 이렇게 가린 다음에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맞게 이 대답을 보고서 이 질문을 유추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단어를 넣어보는데 아이들이 잘하는 친구도 있고 또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단어를 다시 보여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조금 더 아이들이 도전을 할 수 있는 나 다 알아 너무 쉬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한 번 더 생각을 하게끔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역시 이쪽도 C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가려놨어요. 그래서 문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what, who, where, how 중에서 들어간 문장으로 뭔가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답을 보고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죠. 틀려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한번 시도를 해본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질문을 만들어 보는 그런 문제를 또 풀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이렇게 다 가려놨어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교재를 만약에 가지고 수업을 하신다면 포스트잇 같은 걸 잘라서 붙여놓고서 띄어가면서 이제 수업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북을 통해서 수업을 하실 때는 이북에 이제 선생님이 잠깐 이렇게 가려 놓으신다던가 해서 수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내가 뭔가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교재를 활용해서 재미있게 수업을 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어서 그냥 가려 놓고 아이들에게 맞는 것을 한번 같이 풀어보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 제가 질문을 가렸는데 질문 대신에 여기 단어를 몇 개 가린다든지 그림을 가린다든지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질문을 이제 좀 더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교재 부가자료 활용 아이디어라고 해서 문제를 이제 풀 때 조금 더 재미있는 요소를 넣을 수 있게끔 활동을 넣어봤는데요. 자, 이 사방치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사방치기는 우리가 뭔가 돌이나 이렇게 던져서 번호에 맞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활동을 실내에서는 할 수가 좀 하기가 어려우니까 직접 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내가 돌을 던져서 번호를 선택한다든지 그리고 공간이 되는 경우라면 직접 쬐끄맣게 그려놓고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것을 바닥에다 이렇게 그려서 하시면은 이제 충분히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나와 있는 매트가 있기도 해요. 아니면 이제 돗자리 같은 거 이런 것들에다가 마스킹 테이프랑 매직으로 만드셔서 이제 내가 번호를 하나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어본다든지 아니면 이 사방치기 각각의 공간에다가 문제를 출력을 해서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 아니면 워크시트가 있던 것들을 잘라서 여기다 접어 놓는 거.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이가 번호를 하나 선택을 해서 거기에 이제 사방치기 할 때 우리 밟지 않고 이렇게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동작을 하고 문제를 확인한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또 활동을 하면서 수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break the ice 같은 경우는 이런 컵에다가 이제 휴지 같은 걸 채워놓고 고무줄을 한번 딱 묶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 위에다가 주사위 같은 거를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쑤시개를 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양쪽 팀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 팀 거를 내가 이제 찌르는 건데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다가 틀렸어요. 그럴 경우에는 구멍을 하나 딱 내는 거죠.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10초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0초가 넘었다. 그럼 하나를 또 뚫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누구 팀 거를 먼저 주사위를 빠뜨리는지에 대해서 이제 시합을 하는 그런 게임처럼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뭔가 시간도 딱 맞추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너무 막 시끄럽거나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시끄러우면 선생님이 또 하나 또 구멍을 뚫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들에게 규칙 같은 것도 지킬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드셔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조금의 재미를 더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스핀 휠이라고 해서 문장을 만들 때 이거 연습을 할 때 이런 걸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칭대명사 같은 걸 배울 때 이런 휠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화면을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어디서 출력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제 사이트를 알려드릴 거니까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일 큰 원에는 인칭대명사가 써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는 비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형용사나 동사가 써 있어요. 그래서 맞춰서 이제 풀어보는 건데 자 먼저 you 다음에 are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다가 tall 그래서 you are tall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you were 이렇게 해서
뭐 과거 시제도 배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내가 맞는 수업을 할 때 만약에 시제편을 배운다 그러면 시제에 맞게 비동사를 인칭주어에 맞게 또 이렇게 해주는 것들도 연습을 할 수가 있고 또는 형용사 이런 걸 배울 때는 형용사를 어떤 걸 넣을지 이런 것들도 맞춰서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돌려가면서 문장을 읽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런 문장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또 도움이 되겠죠. 두 가지 버전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나는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렇게 템플릿을 제가 또 빈 거를 올려드릴 거니까 이렇게 그냥 두 개를 잘라서 팔핀으로 고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돌려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뭐 단어나 뭐 여러 가지 문장 품사 같은 것들을 적어 놓고서 맞춰가면서 읽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과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적어 놓고 이렇게 맞춰서 만약에 뭐 한 명이 술래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단어를 딱 쓴 다음에 돌려서 두 개가 딱 나온 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하면 또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스피디하게 이런 거 할 때도 아까 그 휴지 덮인 그 브레이크 디 아이스 컵을 활용을 하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 내에 못했다. 하나 똑 찍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또 같이 활용을 하시면 또 조금 더 재미있는 게임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그냥 게임을 할 때와 이런 뭔가 핸디캡이 있을 때 시간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또 게임을 대하는 그런 적극성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수업을 하시면 또 재미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자, 이번에는 문장을 만드는 making sentence에 대한 액티비티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액티비티들은 제가 예전에 My First Grammar를 이제 웨비나를 했었을 때에는 뭔가 좀 만드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뭐 그래머 파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뭔가 출력해서 예쁘게 만들거나 자르거나 오리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는 뭔가 좀 간단한 거, 주변에 있는 것들을 조금만 손보면 되는 이런 간단한 게임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퓨처 카페에 보시면 웨비나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찾아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cup hands, stack burger, 그 다음에 odd one out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 먼저 컵을 활용해 문장을 만들어 쌓기 활동입니다. 자, 이 활동은 컵과 주사위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스택버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좀 잘라서 코팅을 해봤어요. 근데 굳이 코팅을 안 하시고 그냥 좀 두꺼운 용지에다가 출력하셔서 활용을 하셔도 돼요. 이것도 좀 더 크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odd one out이라고 해서 어색한 거, 문장에 불필요한 거, 뭔가 틀린 거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 게임은 정말 아이들이 좋아해요. 이거는 그 일본 무슨 전통 게임 중에서 제가 이름을 지금 잠깐 잊어버렸는데 전통 게임인데 망치를 확 날리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푸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한번 영상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잠깐만요. 영상 나오죠? 자, 이렇게 과감하게 날려야 돼요.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문장이 he, face, his, washes 라고 문장이 써 있고요. 아까 처음에 날려버렸던 이 문장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she가 있었어요. 지금 약간 화면이 그렇게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네, 한번 나중에 보시면 여기에 he, face, she, his, washes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그 인칭대명사 주어가 두 개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맞지 않는 게 뭐냐 했더니 여기에 보시면 his라는 그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을 씻었다라는 거는 씻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she가 맞지 않구나 해서 she를 날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she를
과감하게 확 쳐서 날려버리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망치로 나무 조각을 확 날리는 건데 정말로 그냥 천천히 날리면 다 무너지거든요. 여기 저는 지금 유령을 여기다 붙여놨는데 뭐 아이들 캐릭터를 귀여운 거를 뭐 하셔도 되고 팀별로 놓고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이 위에 이 유령이 떨어지면 실패거든요. 만약에 내가 날렸어도 이 유령이 넘어지면 실패해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끔 쳐내는 것. 그리고 이 게임은 또 뭘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냐면 지금은 그냥 쉬라는 단어만 탁 날려버렸지만 여기를 날려버리고 나서 이제 순서에 맞게 하나씩 다시 쳐내도 되겠죠. he 치고 washes 치고 his 하고 face까지 이렇게 해서 쭉쭉쭉 순서대로 날리는 것까지 또 게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하시면 좋을 게임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그 컵 핸즈라는 것을 한번 직접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컵은 뭐 아무거나 이렇게 캐릭터 그림이나 뭐 이런 거 있는 것도 괜찮고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조금 컵 아이들이 손이 이렇게 딱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컵이면 좋아요. 저는 조금 그냥 보통 사이즈 컵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컵도 괜찮아요. 만약에 아이들이 좀 크다면. 그래서 이렇게 두 친구가 컵을 이렇게 하나씩 손에다 끼고서 이렇게 손처럼 이 컵이 진짜 내 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위를 제가 지금 이렇게 3개를 준비했는데 이 주사위는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어요. 이런 주사위가 있거든요. 숫자가 없는 아니면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셔서 주사위에다가 만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단어를 쓰셔도 돼요. 저는 지금 하나를 썼는데 여기는 뭐 she, they, you 이렇게 해서 인칭 주어를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뭐 만약에 문장을 우리가 지금 배웠다 그러면은 그 문장을 하나하나 써서 문장의 구성을 할 수 있는 한 문장이 딱 있으면 이렇게 3개를 책상 위에다 올려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책상에 주사위에 올려놨다 생각을 하시고 각 두 친구가 컵을 들고 와서 이 주사위를 쌓는 거예요. 그런데 쌓을 때 조심해야 될 거가 먼저 주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동사 만약에 그 다음 품사 이렇게 해서 3개를 이렇게 똑바르게 쌓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쌓을 때 시간 제한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속도를 보시고 한 15초, 30초 이렇게 해서 시간을 모래시계 같은 걸 옆에 두시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타이머 되게 귀여운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째깍째깍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틀어놓고서 약간 긴장감을 고조시키면 아이들이 또 막 되게 재밌어 하면서 게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컵 핸즈를 통해서 문장을 순서대로 또는 여러 가지 단어를 만약 주소에 많이 있다면 여러 가지 단어를 막 해놓고서 그 중에서 내가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 3가지를 선택해서 쌓는 걸로 해서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면서 나도 모르게 문장을 완성해 나가는 그러한 좀 이렇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준비물도 되게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주사위 3개, 컵 2개 이렇게 있으면 재미있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택버거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준비한 액티비티 중에서 좀 많이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버거 카드가 있어요. 버거 카드인데 앞에는 버거가 이렇게 그냥 그려져 있고요. 뒷면은 이렇게 버거에 들어간 재료들 여긴 토마토가 있고 치즈도 있고 패티도 있고 어니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재료가 다 이렇게 있어요. 빵도 있고 양상추도 있고 이렇게 재료가 있으면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 카드죠. 그래서 햄버거 재료가 보이지 않는 쪽으로 해서 쭉 책상에다가 깔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깔아놓고 그런 다음에 원래는 뭐 메모리 게임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를 이렇게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게임은 똑같은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접시에다가 조금 작은 미니어처 버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끔 뒤에다 테이프를 붙였거든요.
코팅을 제가 지금 했는데 좀 두꺼운 종이에다가만 하셔도 그냥 테이프 말고 마스킹 테이프를 뒤에다 이렇게 잘라서 붙여주시면 얘는 여러 번 띄었다 붙였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이가 상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붙이셔서 여기에다가 아이들이 네임펜, 그러니까 보드마커 같은 걸로 문장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빵은 그냥 기본으로, 너무 많이 하면 문장이 길어지니까 빵은 그냥 기본으로 하시고요. 뭐, I play the piano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약에 썼다면 이거를 아이들이 하나하나 그 재료에다가 써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순서를 맞춰주면 이 순서에 맞게 문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쭉 있을 때 제일 먼저 빵을 찾아줘야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빵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를 딱 뒤집었어요. 근데 빵이 나왔네? 그럼 빵이니까 그 친구는 하나 더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부터 써야 되니까 치즈죠. 치즈. 아까 피아노라는 단어를 썼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치즈를 다음에 찾아줘야 되는데 딱 뒤집었더니 양상추예요. 틀렸어요. 그러면 틀렸지만 다른 친구들도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빵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빵이 만약에 왼쪽 위에 있었다. 그러면 거기 위치를 기억을 하고 두 번째는 양상추였네. 양상추는 다음번에 마지막에 올려야 되니까 기억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위치를 기억을 하면서 문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택버거 게임은 제가 조금 더 그 게임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스택버거라는 그 보드게임도 있거든요. 그 게임을 보시면 조금 더 설명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 햄버거를 순서에 맞게, 재료에 맞게 만들어 가면서 메모리 게임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특히나 더 문장에 여러 가지 품사나 뭐 이렇게 단어들을 적어 놓고 자연스럽게 문장을 완성해 가는 이런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조그만 이런 거에다 만들지 않고 직접 이렇게 햄버거에 들어갈 그 재료를 제가 종이로 이렇게 띠지처럼 잘라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직접 문장을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I can play the piano 이렇게 썼다면 얘를 문장을 이렇게 맞춰서 이번에 내가 찾아야 될 것은 먼저 치즈, 패티, 그다음에 토마토, 양파, 양상추 이렇게 순서대로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아이들이 직접 네가 문장을 한번 써보고 이 순서를 네가 바꿔봐 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만약에 팀이 2팀이라면 이런 종이를 2개를 준비하셔서 아이들이 직접 이 순서를 다 바꿔보는 거죠. 똑같이 하지 않고 바꾼 다음에 문장을 쓰고 그 다음에 이걸 딱 보여준 다음에 그 상대팀이 이거에 맞춰서 버거를 만들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메모리 게임도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나도 모르게 점점점 어순을 처음에는 아이들 처음부터 다 많이 찾지 못해요. 그래서 I can까지만 완성했다가 I can play까지 완성했다가 그다음에 I can play dog까지 완성했다가 이렇게 점점점 하나하나 쌓아갈 수 있게끔 나도 모르게 자꾸자꾸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카드를 찾은 단어는 무조건 I can play 이렇게 단어를 바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아이들이 계속 게임을 하면서 계속 말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문장을 I can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도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장을 배울 때 조금 길어졌을 때 이럴 때 또 아이들이 사실 위치를 not 같은 경우를 배울 때 부정문을 배울 때 I am not 뭐 이렇게 I can not 이런 것들 그 not을 어디에 넣을지라는 것들을 조금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그 게임을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문장을 활용하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햄버거 게임은 조금 준비할 게 필요하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자료가 있는 걸 예쁜 걸 찾아서 이제 알려드릴 거니까 이거 출력하셔서 내가 원하는 햄버거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할로윈 게임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자, 할로윈 게임도 마찬가지로 고스트 게임과 위치 패치. 제가 이거는 위치 패치는 그 할로윈 이벤트 소개 글을 쓰면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직접 또 만들어 봤어요. 어렵지 않고요. 자, 먼저 예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고스트 게임 중에서 문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임인데 여기 원래는 밑에 이쪽에 보시면 뭐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he will eat, she will eat 해서 미래에 대해서 미래 시에 대해서 배울 때 여러 가지 단어를 넣어가지고 활용해서 이제 문장을 바로 하는 게임이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활용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카드가 이렇게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문장이 써 있고 밑에 칸이 있고 여러 명이니까 they라고 써 있죠. 이런 식으로 뭐 she 이렇게 있거나 그래서 한 고스트가 하나일 때 뭐 여러 마리일 때에 따라서 주 인칭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도 아이디 그림을 보면서 이제 익힐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문장이 써 있는 것들도 활용하셔도 돼요. 그대로 그러면은 she eats 하고서 여기다가 뭔가를 넣어주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한 가지 먹다라는 것만 배우게 되니까 저는 카드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위에를 잘라줘요. 자, 그러면 문장이 없고 여기 단어를 내가 뭔가를 하나 넣었을 때 이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비동사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면 얘는 지금 남자인 것 같죠. 수염이 났으니까. 그리고 한 명이니까 he가 되겠죠. 그래서 he 다음에 여기다가 동사를 뭘 넣을 건지. 그러면 he is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뒤에 들어갈 형용사라든지 명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어를 바꿔주면서 아이들이 문장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제 같은 걸 배울 때도 만약에 she 여기는 지금 eight라고만 써 있는데 여기다가 eight 말고 그냥 과거라는 것만 써주면 여기다가 동사를 하나하나 넣어가면서 만약에 여기다가 do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she 하고서 원래는 does가 들어가야 되는데 과거 되니까 she did 이렇게 해서 써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반복을 해서 수업을 하고 단어를 만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재에 보면 이렇게 단어 카드 교재에 있는 PDF 파일이나 워크시트를 제가 그냥 활용해서 잘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걸 가지고 만약에 아까 있었던 고스트에다가 얘를 조합을 해본다. 여기다가 아까처럼 뭐 여기다가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딱 붙여주면은 딱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he 만약에 여기다가 이건 지금 인라인은 타다잖아요. 할 수 있다. can을 배우는 그런 단원이라면 he can ride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inline skate 이렇게 해서 말을 바꿔주고 단어를 통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또는 he can ride a bike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때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출력하셔서 우리 교재에 있는 워크시트를 잘라가지고 활용하시면 되니까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되게 귀여운 컵에다가 그냥 유령을 붙였어요. 할로윈이니까. 이렇게 유령을 붙이고 유령은 뭐 직접 그려도 돼요. 아이들이 귀엽게 그리거나 여기 옆에다가 날개 같은 거를 붙여주셔도 되거든요. 좋아하는 캐릭터나 아니면 자기 얼굴을 귀엽게 뭐 그리거나 이렇게 해서 나만의 컵을 만드는데 이 컵을 또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쉬워요. 지금 보시면 이 밑에 이렇게 풍선을 잘라서 붙여준 거거든요. 풍선을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이것도 이제 나중에 영상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풍선에
한번 좀 이렇게 불어서 살짝 늘려주신 다음에 풍선 이렇게 있으면 위에 부분 살짝 잘라줘요. 그리고 이 밑에를 한번 묶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컵에다가 컵을 뒤집어서 컵의 이 안에 원래 종이가 있잖아요. 밑면이. 그거를, 이 밑면을 이렇게 C자로 쪼개서 잘라가지고 뜯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풍선을 붙여서 테이프로 여기를 이렇게 저는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공기에 빠지지 않고 얘가 고정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런 가벼운 폼폼이 있죠.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를 잡아 당기시면 돼요. 지금 얘가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렇게 띠용띠용 잡아 당겨서 날려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살짝 이렇게만 하면은 잘 안 날아가요. 얘는 정말 이렇게 세게 지금 날아갔죠. 정말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거를 아이들과 잠깐 해봤는데 잠깐 좀 교실에 난리가 날 수는 있지만 폼폼은 다치지도 않고 또 줍기도 편하니까 이런 것들을 쭉 날려서 수업을 하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폼폼, 할로윈 게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에다가 넣으셔서 쿵 날려주고 누가 더 멀리 보냈는지, 그래서 더 많이 한 친구에게 사탕이나 젤리를 하나 더 선물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시면 아이들이 그냥 사탕 하나 줬을 때 뭐 그냥 워낙 많이 받으니까 뭐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지만 게임을 해서 이겨서 상품을 준다 그러면 또 달라지거든요. 애들 굉장히 좋아하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거는 준비물 딱 필요한 게 폼폼, 종이컵, 풍선, 가위, 테이프 이렇게만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매직이나 뭐 네임펜 같은 걸로 그려주거나 붙여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간단한 걸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고 카페에도 올려드릴 거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보여드렸던 것이 이 위치피치라는 모자인데요. 이거는 종이로 만드셔도 돼요. 종이로 크게 만드셔서 이런 쬐끄만, 이게 가마솥인데 이렇게 까만 가마솥이 없더라고요. 저희 파는 게. 그래서 그냥 작은 호박. 저는 검은색 말고 너무 다 검은색이니까 그냥 주황색 호박 작은 거를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굳이 얘를 붙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모자를 저는 이제 부직포를 크게 잘라가지고 겉에를 꾸며서 아이들에게 뭐 색칠도 직접 하고 할로윈 막 색칠해서 붙여달라고 해서 여기 모자랑 여기 지금 사탕을 넣은 빗자루까지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고 폼폼을 다른 건 다칠 수 있으니까 폼폼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라인에 서서 딱 던져서 누가 더 많이 넣는지 호박에. 근데 각각의 호박에 점수를 부여해 주시면 더 재밌겠죠. 좀 더 먼 거는 10점. 가까운 건 1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부여해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더 많이 점수를 낸 친구들에게 또 좀 더 선물을 준다든지 뭐 해주시면 재미있는 할로윈 수업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영상을 또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이들과 한번 해봤던 영상인데 시작. 네, 저는 지금 앞으로만 했는데 지금 벌써 아이들 달려가 나가는 거 보이시죠? 정말 너무 재미있어갖고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꼭 만들어 보시고 자기의 그 컵을 직접 만들게 하면 재미있어요. 아이들이 이거 묶는 거, 좀 어린 친구들은 풍선 여기 묶는 걸 잘 못하니까 선생님이 그것만 도와주시면 되고요. 집에서는 또 충분히 하실 수가 있죠. 만드셔서 누가 더 예쁘게 만들었는지 컨테스트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할로윈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모자도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얹어서, 네, 꼬리 하나 했죠.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그 구멍이 이렇게 컵처럼 열려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살짝 오목하기 때문에 그걸 튕겨서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폼폼 한 5개 정도씩 줘서 던지기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컵, 할로윈 폼폼 파퍼 이걸 만드시고 여기에 그 폼폼을 넣어주고서 게임하고 그 다음에 이 컵에 있는 걸 가지고 또 이제 또 바구니 넣기 또 게임을 하시면 2가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되게 재미있게 수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만 하셔도 사실 할로윈
끝나죠. 네, 재미있게 쉽게 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할로윈 모자도 아이들과 직접 재미있게 만들어 보시면 또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스티키 스파이더라는 게임인데요. 그리고 아이볼 스파이더 레이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마녀 그림에다가 지금 여기 조그만 거 이게 월트라고 하는 건데 사막이에요. 사막이 같이 보이죠. 예전에 저희가 그 루돌프의 그 뚫린 코를 붙여주는 게임 했었는데 그 게임이랑 비슷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스티키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파이더가 왜 거미줄이 그려져 있는 종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숫자가 있는 것도 있고 숫자 없이 이렇게 거미줄만 있는 그런 워크시트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올려드릴 건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거미 지우개가 있다면 거미 지우개를 누가 더 빨리 뭐 알까기처럼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윷놀이처럼 하나씩 엎어가지고 뭔가 간다든지 이렇게 선에 따라서 간다든지 다양하게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지우개보다는 여기 보시면 끈끈이를 던져서 맞추는 게임을 아이들이 더 좋아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거미줄을 붙여 놓으시고 여기에 지금 번호를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저는 좀 작게 뽑았잖아요. 근데 얘를 좀 더 크게 출력을 하시면 조금 더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너무 작으면 막 대충 여기다 해놓고서 이거 8점이야 10점 더 높은 점수라고 막 애들이 우길 수 있는데 얘를 크게 뽑으시면 우기지 못하고 딱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한 2장이나 4장 정도로 크게 뽑으셔서 얘를 가지고 게임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인데 이렇게 아이들이 던져요. 네, 소리가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좀 줄였는데 막 아이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얘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이땡에 가시면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보물창고죠. 네, 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손바닥 끈끈이 놀이라고 써 있어요. 거꾸로 나와서 손바닥 끈끈이 놀이인데 이렇게 2개가 하나 세트고 1,000원이에요. 네. 제가 뭐 판매하는 건 아니고 거미는 되게 많이 있는데 거미는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요. 그리고 너무 크고 막 여자애들은 싫어할 수도 있고 거미는 좀 약간 이렇게 내가 던져서 맞힌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장식할 때 쓰는 그런 느낌이고 얘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끈끈이에요. 그래서 얘를 벽에다가 하시면 되는데 아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처음 하니까 얘를 너무 소심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좀 멀리서 얘를 확 던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뒤에서 이렇게 하면 늘어나요. 그래서 얘를 맞춰가지고 점수를 얻게 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우리 문제 풀 때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번호를 하나 선택을 해서 그 번호로 문제를 푸는 거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때도 조금 더 재미있게 풀게끔 하시거나 아니면 점수를 많이 얻어서 점수를 합산해서 그 팀에게 조금 더 할로윈 선물을 더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갈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아까 제가 여기 보여드린 것 중에서 아이볼 스파이럴 레이스라는 게 있는데 빨대와 그 스티로폴 공이나 아니면 탁구공 같은 거에다가 눈알을 그리시면 돼요. 매직 같은 걸로 아이들에게 누가 더 예쁘게 무섭게 눈을 그리나 해서 눈을 그리게 하신 다음에 뭐 라인에 따라서 그 결승점을 딱 해놓고서 불어서 누가 더 빨리 가게 하는지 이런 게임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눈알을 하셔도 되고 눈알이 근데 되게 떼굴떼굴 굴러가서 조금 어렵다 하면은 폼폼 작은 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 거미를 종이 같은 거 이렇게 오리셔서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드신 다음에 걔를 날려도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벗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빨대 대신에 부채로 하셔도 돼요. 부채를 날려서 부채를 좀 이렇게 할로윈처럼 꾸며주신 다음에 날리는 게임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핀더 워트는 큰 종이가 있어요. 출력을 하셔서 아이들이 눈을 가리고 뭐 박수나 아이들의 지시에 따라서 go straight, 뭐
뭐 left side 뭐 이렇게 해서 애들이 지시를 해주면 그걸 듣고서 눈 가린 채로 내가 어디에 그러니까 좀 더 어울리는 곳에다 붙여주는 사마귀를. 그래서 가장 어울리는 팀에게 점수를 준다. 이렇게 해서 게임을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재밌는 게임 할로윈에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문법에 관한 이런 것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이거는 데일리 그래머 퀴즈라고 해서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Monday, Tuesday, Wednesday 이렇게 써 있으니까 잘라서 아이들에게 문법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그레이드 1부터 3까지 자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올려드릴 거니까 이것 다운받으셔서 아이들과 간단하게 문제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아, 그래머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다. 그냥 뭔가 뭐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색칠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노는 것처럼 배우는 것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래머 컬러링인데 part of speech에서 어떤 거는 noun이고 어떤 거는 adjective고 어떤 거는 verb고 해서 이걸 색깔을 맞춰서 색칠을 해주면 하나의 작품이 완성이 되는. 그래서 아이들이 아, 사람, 장소, 사물은 명사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색칠을 하면서도 기억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 그래머 퀴즈 같은 경우는 뭔가 대문자로 쓰여야 되는 것을 동그라미 친다든지, 뭔가 밑 빠진 이 펑츄에이션 마크를 넣어준다든지, 그다음에 이상한 뭔가 품사가 맞지 않는 것을 뭐 바꿔주거나 색칠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활용해서 직접 내가 틀린 거를 한번 고쳐 써본다든지 다양한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아까 색깔 칠하는 거. 그래서 사람은 빨간색, 장소는 보라색, 색칠을 하면은 작품이 이렇게 멋지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색칠한 걸 보고서 너 이거는 이 단어는 명사였는데 잘못 색칠했네 라는 것들도 아이들이 비교하면서 바로바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오즈딕이라는 딕셔너리인데요. 이거는 컬러케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이 화면을 다시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이 사이트는 가보시면 굉장히 유용해요. 우리가 영어를 할 때 뭔가 어색한 게 내가 생각했을 때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아는 단어를 조합했을 때 뭔가 단어 자체의 뜻은 다 맞는데 표현이 어색한 거 있죠. 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할 때도 맞는 표현인데 우리는 그렇게 잘 쓰지 않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단어를 하나 쓰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프다라는 걸 쓸 때 hurt 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hurt를 나 너무 아파해서 너무가 very니까 very hurt, I'm very hurt 이렇게 썼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아예 안 되지는 않지만 very hurt라고는 쓰지 않고 사실은 뭐 badly, seriously 이런 식으로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서 이거는 injured라는 뜻이 있고 또는 upset 이런 뜻도 있고 그리고 같이 쓰이는 것이 동사는 be, look, get 이런 것들과 같이 쓰이거나 또는 뭐 badly, 부사, seriously 이런 것들과 함께 쓰인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나의 조합으로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아이들이 배울 때 단어 하나만 우리는 왜 뭐 with 하면 뭐뭐과 함께라고만 배우잖아요. 그런데 사실 with도 그냥 단독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with와 함께 뭔가 같이 쓰이는 게 있죠. 네, 자꾸 with만 나오고 있네요. 자, with 같은 경우 아니면 뭐 recommend라는 거 단어를 썼을 때 뭔가 우리가 완전 추천 이렇게 쓸 때 그 표현도 우리가 완전 추천 근데 여기 영어로 쓸 때는 highly recommend라고 쓴다라는 것들도 아이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검색해보고 같이 쓰는 표현을 한 번씩 배울 수 있다라는 것에서 되게 좋은 그 사이트니까 이 사이트도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이 PPT에 보시면 여기에 눌러보시면 바로 링크가 되어 있어서 누르고 들어가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PPT 나중에 올려드리면 꼭 다운받아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useful resources 중에서 할로윈 아이디어. 이거는 정말로 가셔서 출력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귀여운 태그나 배너를 만드실 수 있고 또는 할로윈을 맞이해서 퀴즈나 퍼즐 이런 거 뭐 아이스파이 같은 거 찾기 또는 이렇게 재미있는 그림들 뭐 그다음에 퍼즐 이런 것도 활용하시고 빙고 게임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누르시면 바로 링크 넘어가니까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많아요. 따로 안 찾으셔도 돼요. 여기 안에 다 있으니까 보시고 활용해 주세요. 자, 이제는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랩업 시간인데요.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해요. 우리 이벤트를 위해서. 자, 3, 4 그래머는 초등 3, 4, 5학년을 위한 초등 영문법으로 한글로 쉽게 한눈에 그리고 초등 영문법에 딱. 두 번째, 나선형 구조로 배운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한다. 세 번째, 다양한 상황에서 연습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다. 네 번째, 모두가 가르치는 선생님도 엄마도 아이들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교재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머 퀴즈가 나갑니다. 자, 지금부터 긴장하셔야 돼요. 이거 문제는 다시 올려드릴 거니까 따로 뭐 안 찍으셔도 되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문제가 1번부터 6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정답을 문제 다 쓰실 필요 없고요. 정답만 써주시면 되는데 순서대로 만약에 총 몇 건이다 했는데 이거를 뭐 두 번째 써놓고 2번 문제를 앞에 쓰고 하시면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벤트는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 이 세미나가 어땠는지에 대한 후기를 써주시는데요. 후기를 써주시고 근데 먼저 이 퀴즈는 선착순이니까 먼저 퀴즈를 정답을 제출하신 다음에 후기를 쓰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 후기 이벤트에 대한 정답을 쓰실 때 퀴즈 정답은 이퓨처 카페에 가시면 이퓨처 매니저를 누르셔야 돼요. 차두리 유미쌤을 누르시면 안 돼요. 저는 아니에요. 저한테 보내시면 꽝입니다. 이퓨처 매니저를 클릭하시면 쪽지 보내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쪽지를 보내시는데 퀴즈 정답을 순서대로 1번부터 6번까지 쭉 쓰셔서 정답을 보내셨을 때 선착순으로 선착순으로 보내는데 틀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자 3분 그리고 정답자 선착순은 들지 못했지만 나는 오늘 했던 그 세미나에서 어떤 점이 좋았고 3, 4, 5 그래머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후기를 정성스럽게 그리고 또는 뭔가 위트 있게 재미있게 써주신 분들 감동적으로 써주신 분들을 또 3분을 뽑아서 그래서 정답자 그 선착수 3분 그리고 후기를 잘 써주신 3분 이렇게 해서 3분 6분을 뽑아서 3, 4, 5 그래머 3권 전권을 다 보내드릴 거예요. 네, 이퓨처는 통 크게 쏩니다. 한 권만 보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뭐다? 여기 우리 웨비나에 참석했다라는 사진, 인증 사진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화면이나 뭐 사진 아무거나 괜찮아요. 사진 하나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퀴즈를 푸시고, 후기까지. 그래서 이 3가지가 다 들어가신 분에 한해서 뽑아드릴 거니까, 네, 어렵지 않아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정답이 다 나와 있고, 네, 교재 설명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정답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던 이벤트, 3, 4, 5 그래머 이벤트라고 하네요. 네, 3, 4, 5 그래머 설명,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카페, 이퓨처 카페에 더 다양한 정보들도 나와 있고, 제가 여태까지 해드렸던 것도 있고 사실 이퓨처의 부가 자료만 활용해도 수업이 굉장히 알차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재미있는 요소를 가미해서 재미있게 문법도 정말 예전처럼 외우고 시험 보듯이 하는 그런 그 문법 수업이 아니라 재미있게 좀 더 활동적으로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3, 4, 5 그래머와 제가 알려드린 액티비티 그리고 부가 자료들 활용하셔서 재미있게 문법 수업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카페에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채팅을 하나하나 보고 답을 지금 해드리지 못했지만 혹시 궁금하신 거나 뭐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페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안에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모든 자료들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니까요. 다 많이 활용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카페에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느꼈는데, 이제는 진짜 만나서 소통하면서 웨비나를 하고 싶더라고. 웨비나가 아니라 세미나. 그래서 같이 게임도 하고 제가 선물도 막 드리고, 네, 뭔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화면을 통해서만, 저는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거든요. 그래서 함께 참여해서 나누는 그러한 웨비나, 세미나 곧 할 수 있으리라 믿고, 네, 그때까지 건강하게 또 다음에 또 인사드리는 걸로 할게요.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